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이죠. 최근 정부가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만큼 대출 한도를 줄였고요. 또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리 방안의 골자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관리 방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실수요자를 위해서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을 피하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같이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또는 고민 사항들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소식들 보내드리니까요. 여기에 또 상담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S코리아 글로벌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 상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 미사역 방 3개 오피스텔 월세 받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상대 원동 성지 아파트 16평 보유 중입니다. 현재 잠실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은퇴자인데요. 하남집을 파는 게 나을까요? 세금이 부담돼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민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세금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부분은 전략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좋은 아파트들을 갖고 계시고요. 거기다 이제 그 힐스테이트 미사역 이 지금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5년 이내의 신축 오피스텔인데 이 지금 3룸에 제가 볼 때는 84형 같아요. 84형의 오피스텔을 세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세 부담에 대한 게 네. 월세 수익이 세 부담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월세 수익과 자본이득이라는 것들이 작게 될 경우에는 세 부담보다 작게 되면 파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자, 5호선 미사역에서 12단지, 11단지 힐스테이트 미사역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불과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m 초역세권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1344세대,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680세대, 두 단지를 합친다고 하게 되면 한 2000세대가 넘는 2000세대 넘는 대단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2020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5년차 오피스텔입니다. 용적률은 799%, 건폐율은 79%고요. 자, 보시는 대로 13평, 공급 면적 13평부터 52평대까지 전용을 봤을 때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고 있는 전용률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방 3개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공급 면적 52평에 전용 84제곱미터 618세대에 속해 있는 오피스텔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52평대 공급 면적 52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가는 6억 4,500만 원입니다. 자, 21층이 거래가 됐고요. 21층이 11월 2일 날 거래가 돼서 지금 6억 4,500에 나와 있고, 최고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층의 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얄층이 거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점 대비해서 최전고점 대비해서 3억 1,500만 원, 마이너스 32%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시세가,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 물건의 주변에 경매 물건이 떴어요. 이 물건 해당 단지에 경매 물건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진행 중 경매 정보 1206동 2502호 거의 로얄층이죠. 신건으로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7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1월 11일 날 본건을 신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의 물건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7억 3천에 법사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인근에 옆에 지금 미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에 화면으로 보시는데 우측에 미사역 8학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1000여 세대 가까운 약 925세대, 그리고 2021년도 준공이 완료로서 4년차 아파트고요.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가장 작은 유사평형대라고, 똑같은 평형대는 아니지만 유사평형대 39평의 아파트가 14억 2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다. 전반적으로 본 미사역 8학원 아파트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계속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격 흐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의 법사가,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현재 지금 유사평형대의 평당가를 비교했을 때 본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초역세권의 미사역 힐스테이트는 준신축 물건이고 초역세권이지만 자본이득보다는 월세 수익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물건의 상품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담이 월세 수익과 자본이득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만나봤습니다. 우선 인근 아파트를 좀 살펴봤을 때 단지가 유사평형대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에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월세 수익과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매도 가격들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동탄 시범단지 청계동의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와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해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이 오른 서울로 갈아타기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로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매도하고 서울로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자, 두 아파트의 입지적 특징이 굉장히 그 초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동탄역
SRT와 현재 GTX A 노선의 정차역인 동탄역을 끼고 있는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뛰어난 동탄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 아파트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롯데와 함께 동탄의 아파트의 가격을 끌고 가는 대장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를 양쪽으로 한 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채를 팔아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 서울에다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만약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앵커님 어떻게 대판하겠습니까? 서울의 뭐 강남이라던가 삼구라던가 뭐 이러면은 저는 진입을 해볼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상담에서도 분당 정자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면 서울로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네. 그런 어떤 유사한 케이스의 질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두 아파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아파트의 입지, 정주 여건 등등 호재 등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몰아서 똘똘한 한 채 서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동탄역 10억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1442세대의 아파트고요. 동탄역 A역의 GTX A 동탄역에서 약 558m, SRT 동탄역에서 약 596m, 6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향후 동탄 도시철도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예정되어 있는 교통호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16개 동에 최고 37층 1442세대 10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용적률 171%에 13%, 건폐율이 13%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형대를 봤을 때 25평대부터 33평대까지 33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7천만 원, 27층이 거래가 됐죠. 10억 7천. 자, 33평으로 바꾸겠습니다. 27층이 거래가 돼서 현재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억 7천, 약 25% 정도의 아직도 전고점 대비 최고가를 회복 못한 지금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주 여건 매우 우수하고 교통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 동탄역 10억 하마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GTX A 그리고 SRT의 정차역이 동탄역에서 한 750m 떨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 아파트 동일하게 동탄 도시철도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25개 동에 최고 36층 1817세대 10년차 아파트 동일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33평대부터 작은 게 33평대부터 51평대까지 평형대가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3평 695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대로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7,500만 원. 지금 평형 층수를 봤을 때 28층이 2024년도 11월 5일 날 거래가 됐고,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500, 마이너스 1억 7,500, 마이너스 12%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입지 좋고 교통호재까지 모두 갖고 있는 뛰어난 아파트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려하고 계시는 인서울 가격이 올랐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만나봤는데요. 두 아파트 모두 뭐 입지 조건이라던가 정주 여건, 교통 호재 모두 우수하지만 그래도 두 아파트 매도해서 똘똘한 서울 한 채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솔루션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어떤 상담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가구 1주택자며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시 매도 금액에서 12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된 아파트라서 취득 시점이 재건축되기 전인 2001년 매수한 양지 연립주택을 매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재건축된 아이파크 계약일인 2016년 11월이거나 준공일인 2019년 8월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양지 연립주택을 갭투자로 매수 후에 2015년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 2016년 11월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회사와 신촌 숲 아이파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19년 9월 준공된 후에 현재까지 실거주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매도시 12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 따져봐야 될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용은 길지만 되게 답은 쉽습니다. 네.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맞고요. 12억까지.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던 글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름 고심이 많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던 그 내용에서 역력하게 나타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 고민하시고 지웠다 다시 썼다 하는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전문가는 고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를 해봐서 자, 1가구 1주택자면서 실거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 매도 시점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금액이 12억까지인데 실거래가. 그럼 이 12억까지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전혀 거주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집이 세 가지의 어떤 기일이 잡히는데 기일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지금 보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재건축 전 2001년도 양지 연립주택을 매수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재건축된 아이파크 계약일인 2016년도 11월로 볼 것이냐, 아니 세 번째 재건축된 아이파크 준공일인 2019년도 8월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2017년도 8월 3일 이전, 2017년도 이 개념을 뭐냐면은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매수를 할 경우엔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의 특례를 주겠다고 하는 규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요 세 가지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1번이 맞고요. 양지 연립 주택 매수 시점 1번이 맞고 이 내용에서도 봤을 때 12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긴 내용이지만은 쉽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런 어떤 세금에 관련된 정책 내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의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국세청에다가 제가 직접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지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국세청에다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취득하거나 아니면 양도할 때 세금에 대한 관련해 있어서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직접 한번 먼저 확인하고 세무사분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국세청에다가 서면 질의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너무나 많은 케이스, 시청자분들의 상황의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메일로 이 내용을 서면 질의에 대한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의 내용을 질의를 해봤고요. 질의한 내용대로 제 메일에 국세청에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첨부 자료하고. 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입니다. 박성규님의 서면 질의에 관련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기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전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대로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의 담당자가 직접 저한테 메일을 주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2018년도 내용이에요. 자, 2017년도에 거주 요건이 부활하면서 그 이후에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상담 의뢰하신 시청자분과 비슷한 내용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한테 회신해 줬다라고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제목이 2017년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가 제목입니다. 자, 요지는 보시는 대로 2017년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요지로 답변이 날라온 거죠.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위 내용을 정리해서 1안 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2안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 회신은 제2안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 12억 원까지 내가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따른 상세 내용들이 법령과 함께 첨부돼서 날라오고요. 지금 이렇게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 각자의 굉장히 많은 세무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저에게 주셔도 되겠지만은 저에게 주시게 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이 좀 늘어지죠.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어떤 상담들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직접 한번 국세청에다가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위쪽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신청 제출을 누릅니다. 신청 제출을 누르게 되면 하부에 신청 업무 중에 세법 해석, 서면 질의 및 사전 답변에 대한 내용을 클릭을 하면요. 다음 페이지 클릭을 하면 세법 해석 신청 포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서면 질의 신청을 클릭을 하고 나면 바로 서면 질의 신청서 입력란이 나옵니다. 입력란에 우리 각각의 개인분들의 개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서면 질의 내용 신청 내용에 보게 되면은 서면 질의 신청서 입력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내려받고 질의 분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 양도소득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눌러서 내용을 내려받았더니 파일을 다운로드 하라고 그래요. 서면 질의 신청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서면 질의 신청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인적사항을 적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적는 란에다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지금 보시는 대로 서류를 첨부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본인의 질문 내용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된 후에 작게는 한 일주일 이내, 길게는 열흘 이내에 이렇게 담당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메일로 주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있는 세무 상담을 국세청 담당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어떤 신청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떤 그 부동산 세무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고민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신 사항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표님도 많이 고민하고 또 알아보고 알려주셨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좀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이 비과세 기준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건축 전에 양지 연립주택 매수 시점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 매도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냐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세청 서면 질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질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더 많은 고민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그럼 이어서는 어떤 고민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번째 고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40평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하는지 임대를 놓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사를 간다면 어디를 사서 가야 하는지도 문자 드려봅니다. 라고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할지 임대해야 할지 두 가지를 좀 적어주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좀 전략을 챙겨갈까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일단 본인이 발품을 팔아보시고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극동 아파트를 매도하느냐, 보유하느냐에 대한 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극동 아파트 옆에 있는 우성 아파트, 신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어요. 상담 내용이 있어서. 자, 지금 극동 아파트 40평대에 살고 계신데 이 아파트를 임대를 놔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7호선 남성역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780m, 그리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에서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개 동 최고 20층 아파트로서 총 1,550세대, 1993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32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은 248%, 건폐율은 18% 정도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되어 있고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대지 지분을 봤을 때 평균 11평 정도. 대지 지분 11평. 대지 지분 평균 11평이고요. 지금 40평대 아파트의 세대수를 좀 볼까요? 40평대 18평부터 지금 뭐 239평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평균 11평보다 높을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일반적인 얘기만 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파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본 아파트와 밑에 있는 우성 2, 3차 아파트, 극동 아파트. 2, 3년 전에 제가 여기다가 신동아까지 껴서 설명을 했어요.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최대어입니다. 라고 정리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극신이죠.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 우극신 중에서 동의율이 안 차서 신동아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우성 2, 3차와 극동 아파트만이 현재 3개 단지가 2023년도 6월 달에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개별 단지에 있어서 극동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3,485세대, 우성과 극동을 합쳐서 3,845세대가 521세대가 늘어난 4,006가구로 탈바꿈을 하는 리모델링, 국내 최대의 리모델링 단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리적 입지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 등을 봤을 때는 본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가시기보다 이보다 더 좋은, 이 가격대에 더 좋은 조건과 입지,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대안이 있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아파트는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본 아파트는 임대 후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아파트 임대를 해야 될지 갈아타야 될지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면요. 주변 아파트인 우성과 함께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6월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가 됐고요. 지리적인 입지도 우수하고 또 직접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더 좋은 대안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임대 후에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는 어떤 고민들이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영등포구 당산동 강변 레미안 아파트 매매하고 여의도동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의도동으로 갈아타기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강동구 오피스텔 매도를 추천드렸죠. 여기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인근이에요. 인근인데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여의도 안쪽에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네. 아파트 단지를 매도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별적인 특성과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난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라서 고민하시는 거죠. 자, 지리적 입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강변 레미안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죠. 자, 바로 넘어와서 바로 인근에 여의도역 인근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그 명칭이 더샵 아일랜드 파크죠. 아일랜드 파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다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 더샵 아일랜드 파크를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거리상 멀리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고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국회의사당이 있고 바로 인근에 산업은행도 있고, 일단 국회의사당의 이전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산업은행의 이전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의도 서부 지역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질문에 어떤 그 특징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두 상품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단상동 아파트에서 여의도동 오피스텔로 갈아타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당산동은 아파트고요. 여의도동 더샵 아일랜드 파크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입지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역이 강변 레미안 아파트는 9호선 당산역이 약 7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신 대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샵 아일랜드 파크 오피스텔은 국회의사당역이 275m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사용 승인일이 강변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그리고 801세대고요. 더샵 아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19년차 528세대. 자, 규모를 봤을 때 지금 강변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13개 최저 16층, 최저 16층, 최고 19층의 아파트 층을 보이고 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샵 아일랜드 파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개 동 최저 3층에서 최고 13층의 아파트를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급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강변 레미안 같은 24평, 33평, 44평이고요. 자, 여의도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2평대부터 148평대까지 평형대가 다양하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을 깔고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 다 지금 뭐 20년 차가 간 넘었고 20년 차가 지금 거의 육박했지만은 평균 대지 지분은 약 7평대, 7.44평, 7.01평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접적인 호재, 강변 내면 아파트 용적률과 그리고 대지 지분, 그리고 용도 지역을 액면만 봤을 때는 직접적인 호재가 좀 물음표가 그려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변의 간접 호재 같은 경우에도 주변 인간 당산동 유가에 추진되고 있는 추진이 가성인데 재개발 정도의 간접 호재만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게, 교통 호재까지는 지금 포함된 게 없고요. 자, 그렇지만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더샵 아일랜드 파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3층 건물인데요. 서여의도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국회의사당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이유로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데, 국회의사당이 이전하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서여의도 쪽 고도 제한의 해제가 기대된다. 직접적인 호재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TX-B 신안산선 그리고 서부선에 여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봤을 때 강변 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보통이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 지금 실거래가가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실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같은 경우, 여의도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적지만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가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당산동 강변 내면 아파트라는 특징, 여의도와 인접되어 있는 어떤 지리적 입지만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샵 아일랜드 파크의 오피스텔이지만 향후 입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등이 예상되고요. 또한 서울의 3도심에 포함이 되는 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제가 비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가격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어떤 나에게 맞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맞는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요. 당산구에 위치한 강변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여의동에 위치한 더샵 아일랜드 파크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디를 좀 더 개발 호재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대표님께서 특징들 비교를 해주셨고요. 우선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이 서여의도 지금은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있고, 또 이 간접 호재, 교통 호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물건 찾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물건 있다면 추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어떤 상담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죠. 6번째 상담입니다. 네, 문의드립니다. 송산 그린시티 내 화성시 세솔동 단독주택 용지 소유자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집을 지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성시 세솔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용지인데요. 매도를 해야 될지 집을 지어서 개발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자,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송산 그린시티,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시아호 남측 간석지입니다. 총 면적이 1683만 평, 1683만 평, 200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30년도에 준공 완료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이죠. 좀 더 오래 가기는 하겠지만은, 자, 관광 레저 그리고 생태 수상도시의 컨셉을 가지고 동측, 남측, 서측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측 지구에 있는 세솔동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문의하신 거고요. 자, 보시는 대로 대지 92평, 지목이 대로 지금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토지의 특징을 보면 주거 낮이고요. 주거 낮이, 건물이 없는 대지다라고 향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거 낮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중로 1류, 소로 1류, 자연녹지, 연결녹지와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자, 세금을 내는 공시지가 2024년도 1월 달에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346만 7,768원의 평당가, 평당 공시지가가 현재 주어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한번 직접 보죠. 주거 나지의 자, 지금 터치로 할까요? 터치. 자, 지금 시스템이 약간 느려서 일단 좀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제가 미리 한번 봤었는데 주변에 나대지 상태고요. 도로가 껴 있고 현재 지금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토지만을 팔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네. 자, 토지만을 팔았을 때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늦게 되네요. 늦게 되네요. 보겠습니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쪽이 아니고 건너쪽이거든요. 건너쪽인데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마우스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바로 지금 같은 라인에 2024년도 4월 달에 평당 474만 원에 거래가 된 토지가 있습니다. 위쪽에 상업지와 공동주택이 나열되어 있는 위쪽으로 붙어 있는 쪽에 본다고 하게 되면 동일 동일 지목, 동일 용도의 토지, 평수만 약간 틀리죠. 지금 위쪽에 있는 토지가 평당 602만 원에 거래된 2024년도 7월 달에 거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만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가격대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지어가지고 추후에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위쪽에 지금 보시는 대로 16억 그리고 아래쪽에 14억 4천까지 비슷한 평형대는 아니지만 약간 평형대 차이는 있지만 건축물의 차이는 있지만 14억에서 16억까지 건물과 토지에 거래된 실거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 나대지 상태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건축 행위 후에 매도 또는 보유를 할 것이냐. 현재 지금 동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이제 활성화됐고요. 활성화 이후에 단독주택지로 개발 압력이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유형별 토지와 토지 플러스 건물의 유형별 실거래가를 분석해 봤을 시 현 상태에서 매도보다는 건축물을 지어서 내가 1, 2년 정도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매도 상관없고요. 좀 더 우리 시청자분한테 유리한 어떤 입지에서 자본이득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요 지금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저한테 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문의하셨다고 하게 되면 제가 좀 더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 행위를 함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독주택 용지 바로 매도를 할지 아니면 건축물을 올린 후에 매도를 할지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비슷한 용도 그리고 면적의 이 평당 가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한 400 후반에서 6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건축물을 올린 후에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시세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솔루션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그럼 다음 고민은 어떤 거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대전시 위치한 고민입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수정 타운아파트 2동 4층 보유 중인데 팔리지 않아서 2년 전세 놓았고 2019년 5월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세종 세입자는 전세 만료돼서 이사 갔고요. 양도세 비과세 만료가 2월 중순인데 집은 안 팔리고 금액은 자꾸 떨어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에서 아이들 키우고 겨우 집 한 채 있는데 싼값에 팔기가 너무 아쉽네요. 수정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 트램 개발도 되고 재건축도 할 텐데 말이죠. 26평 3억 6천에 내놓았다가 지금은 3억 3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님 2억 6천에 전세 놓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제가 제작진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좀 그대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또 우리 시청자분, 우리 제작진에서 그 내용을 함축시키다 보게 되면 시청자분의 의도와는 다른 쪽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만 빼고 내용에 대한 거는 그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줄인 게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할 것이냐, 금액이 좀 더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전세로 보유를 할 것이냐의 딱 핵심이에요. 자, 시청자분께서 주셨던 내용을 우리 제작진들이 다시 한번 지금 긴 내용을 함축시켜 봤거든요. 주택 1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수정 아파트고요.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2동 4층 26평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2년 전세 임대 중이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약간 틀렸는데 전세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고요. 거주하고 계신 거고 안 팔려서 거주하고 계신 거고 현재 지금 트램 건설 및 재건축 호대 기대가 있고 3억 6천에 내놨지만 안 팔려가 매도가 안 돼서 3억 3천. 네, 매도할까요? 아니면 전세 2억 6천 주고 임대료만 줄까요? 보유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이 아파트가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전을 못 하신 거예요. 현재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면 이사를 가면 되는데 그럼 서구 둔산동 수정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양도세, 비과세, 기존주택 서구 둔산동 수정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혜택 만료 기간이 2025년도 2월 중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긴 내용이지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을 3억 3천 네, 매도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존주택 수정타운 아파트를 미래가치 추정이 필요하겠죠. 전세 보유 후 2주택자로 미래가치가 올라가서 매도 시에 양도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금액은 얼마가가 계산이 나와야지 이 내용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 아파트가 과연 수정타운의 미래가치를 분석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과연 이 아파트가 시청자님 말씀대로 계속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넘어가서요. 자, 둔산동 롯데 수정타운 아파트가 이 위치에 있고요. 이 위치에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대전 1호선 시청역이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개 동 최고 15층 아파트고요. 32년차 용적률 229%, 건폐율 19%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 11.9평이다 보니까 26평, 평형대가 여기 지금 26평과 31평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26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평균보다는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색상이 칠해져 있죠. 위치에 지리적 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노후계획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평대 아파트
현재 지금 가격이 실거래가 가격이 최근 12층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억 5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최고점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4억 8천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지금 2022년도 4월 달에 전고점 4억 8천까지 올랐다가 현재 2024년도 지금 현재 11월 달에 최근 실거래가가 12층이 3억 3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0%대에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정주 여건 좋고 향후 노후계획 도시 용적률 혜택받고 등등 한다고 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호재도 있을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전고점을 회복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는 수도권 메이저급 상급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한된 지역 단지 바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 가격의 갭을 따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서울이 붓장이 되고 또 수도권으로 그 여파가 몰려가서 또 지방까지 광역시까지 몰려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적인 뒷받침은 쉽지 않다. 특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위치가 노후계획 도시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간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회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사항이 있다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그럼 마지막 고민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와 아남골 벽산 아파트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 숲 롯데캐슬 아파트 중에 현재 실거주로 매매 고려 중인데요. 어디를 매매하는 게 훗날 미래 가치가 더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가지 아파트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거주용으로 또 미래 가치 고려했을 때 어느 곳이 좋을까요? 자, 세 곳의 아파트를 위치를 표시를 했고요. 자, 보시는 대로 그 위쪽에 보이는 꿈의 숲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미아 사거리요. 아래쪽에 지금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호선 고려대역. 지금 그 아남골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호선 안암역을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가지 아파트를 일일이 다 찾아가기보다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아파트, 한신 아파트, 아남 벽산 아파트, 꿈의 숲, 롯데 캐슬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6호선 고려대역 300m 이내에 가장 지리적으로 역세권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1년차 한신 아파트가 1000세대가 좀 넘고 아남권 벽산 22년차, 벽산 22년차 지금 꿈의 숲 롯데캐슬 아파트가 8년차 10년 이내 준시축 아파트입니다. 615세대고요. 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지금 세대수와 동비슷하게 지금 비례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평형대 어느 정도 평형대를 원하시는 게 몰라서 지금 지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공이 봤을 때 건폐 용도 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봤을 때 꿈의 숲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89%에 22%. 8년 차지만 향후에 어떤 노후도가 지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호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도 꿈의 숲 롯데캐슬이 좀 15.71평으로 가장 좀 우위에 있다.
자, 신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24년도의 가격을 봤을 때도 지금 롯데캐슬이 좀 더 5억 4,900에 로얄층 노얄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측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새 아파트를 봤을 때 두 아파트 20년차 이상이지만은 직접적인 호재가 사업성이 좀 물음표가 그려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지금 꿈의 숲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되지만 10년 이내의 준시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접호재, 동북성과 강북 횡단선, 그리고 청량리 6구역, 제6구역에 대한 재개발 호재와 교통호재가 있고요. 지금 꿈의 숲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동부성과 지금 장이 14구역, 미아 4-1구역에 간접 호재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최근 실거래가가 한신아파트 30평대가 24층이 8억 9,500, 안암골 벽산이 8억 3천 15층이, 꿈의 숲 롯데캐슬이 6층이 8억 9,500으로서 좀 더 지금 저층이지만은 지금 롯데캐슬 신축의 아파트 가격대가 좀 올라가 있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한신아파트 역세권이고 교통호재가 있고요. 안암골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 역세권이지만 직간접 호재가 좀 미흡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꿈의 숲 롯데캐슬은 역에선 거리는 멀지만 동북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역세권 좀 더 가까워지고요. 10년 이내 신축으로서 교통호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신아파트와 꿈의 숲 롯데캐슬로 함축을 시키고요. 두 아파트 중에서 좀 더 나에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아파트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대표님께서는 한신아파트 그리고 꿈의 숲 롯데캐슬 아파트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점 또 고민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이라던가 상담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또 시청자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부분들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